네, 안녕하세요. 컨천한 조땡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인포그래픽 자료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배경색은 기본 색상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 계열로 보이는 이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완성샷에서 보면 이 라면 그릇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이콘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어, 플랫 아이콘이라고 제가 무료 아이콘 사이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누들이나 이런 아이콘 자료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보신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그룹 해제를 2번 연속으로 시켜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개체를 다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해주고, 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 그릇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머지는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젓가락 모양도 그냥 써도 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본 도형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본 완성 시안이고요. 이렇게 사다리꼴 도형을 가지고 젓가락 모양을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다만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콘에 있었던 색상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이콘의 도움을 받는 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그 느낌만 살리기 위해서 또 향후에 면발의 모양을 이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좀 교차되는 모양 그런 각도로 해서 회전만 시켜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되게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이면 되겠죠. 약간 굵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해줬고요. 이 그릇의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이콘을 분리하고 나니까 모양적으로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필요에 따라서 기본 형태는 유지를 하되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삭제를 해버렸는데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콘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노란색 계열을 썼는데 추출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런 색깔 같이 기본 색상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라면 국물의 모양을 좀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개체 자체에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되면 조금 사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냥 원 도형을 타원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래에 있는 도형은 그냥 용기의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색상도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선택했던 것처럼 라면 국물의 색깔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그릇 안에 국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것처럼 젓가락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이콘에서 요 들어 올린 면발의 모양을 차트화 시키려고 했던 게 이번 인포그래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이 워낙에 별로니까 이 부분을 직접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냈고 또 차트 기능을 통해서 차트를 삽입해서 해다 배치만 이 젓가락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안에서는 직접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이 물결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고요.
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에서 그대로 추출해서 왔거든요. 요 좀 밝은 색상 계열로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체크를 해주고, 기본 도형 형태가 조금은 각진 타입이라서 좀 둥글둥글하게 좀 귀엽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연결점 종류를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를 좀 굵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동일하게. 이렇게 모서리가 조금 더 둥근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위치나 이런 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면 차트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뭐 다시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원본이랑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된 시안이랑 약간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조금 더 얇게 처리를 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뭐 되니까요. 저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끝. 그래서 간격도 동일하게 조정을 해주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순서도 조정을 해주면 좀 더 젓가락으로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릇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좀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흐리게 효과를, 흐리게 값을 조금 더 올려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만들게 되면 좀 라면 국물 간이 너무 심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아까 물결 도형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노란색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경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건더기 같은 모양들을 또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파같이 녹색을 이용해도 좋고요. 이거를 또 뭐 패턴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꾸며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완성 시안에서 이렇게 마치 확대해서 본 듯한 그런 느낌들을 표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만들었던 요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했던 도형 개체들을 조각을 내서 또는 도형백을 내서, 그러니까 쉐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림 채우기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쉐이프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복사를 그대로 해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 중에서 도넛 도형이 있거든요. 이 도형을 삽입해서 구멍 사이즈를 조정하고, 내가 남기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구멍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돋보기의 그 원형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이 돋보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 선택을 하신 후에 뭐 조각을 내주셔도 되고, 또 빼기를 통해서 각각 해주셔도 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 기능을 활용을 할 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다 병합을 먼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다 하나하나로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앞서 도형 그 안쪽에 있는 원형과 같은 비슷한 크기의 도형 원형을 다시 삽입해 준 다음에 뭐 채우기나 그리고 선
간단하게 지정해주고 뒤쪽으로 보내주면 마치 그 원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개체를 복사해서 이 개체를 선택을 하고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 도형 안에다가 그 그림으로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뒤쪽에 색상을 달리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만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겹쳐서 배치만 해주게 되면 동일한 타입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원의 가장 가운데로 배치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는 이 오프셋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에 따라서 그 채워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타입 그 부분만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원호를 이용한 부분이고 각각 도형을 이용한 방법들인데 책의 내용을 통해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 디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디자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젓가락의 모양이 좀 달라 보이고, 그리고 냄비가 이제 새롭게 디자인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색은 동일하고요. 아래 냄비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사실 저는 쉐프 기능이 워낙에 편한 사람이라 이렇게 원도형을 가져다 놓고 나머지 슬라이드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들을 그냥 잘라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저는 더 편해서 이렇게 원도형을 놓고 나머지는 사각형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슬라이드 밖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맞춰서요.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꼭 빼주는 거예요. 하나씩. 빼고 얘도 빼고요.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색상만 앞서 이제 완성된 부분을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와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이제 작게 해서 그 경계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잘라내 줘야 되겠죠. 또 경계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 주면 일단은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 도형 중에서 보시면 요 도형, 현이라는 도형이 있거든요. 요 도형을 이용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도형 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도형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게 더 맞추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꼭지점의 위치를 딱 맞춰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사실은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그냥 도형 빼기로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부 채우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 패턴 채우기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잡이의 모양은 저는 자유형 도형을 이용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도형인데요. 손잡이 모양을 제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모양대로 그냥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주고 선은 없고요. 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어느 각도로 하는 게 옳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서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맨 뒤로 보내주는, 얘도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집에 있는 냄비와 같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복사해서 일단은 완성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한번 복사해서 갖고 와보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데, 젓가락의 모양에 있어서는 앞서서는 그냥 평면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응용 디자인에서는 또 요 도형에 3차원 효과를 넣어서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고, 뭐 단순합니다. 그냥 3차원 사진 위쪽 입체 서식에서 원하는 입체 효과의 종류만 선택하고 너비나 높이 값을 느낌에 맞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에 맞춰서 값을 늘리고 줄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게 뭐 전체 디자인의 과정일 뿐이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뭐 냄비의 모양까지도 만들어 보고 이랬던 이유는, 결국은 인포그래픽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꼭 제가 뭐 책에서든 이번 강의에서든 보여드린 이런 예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뭐 그 모습들, 어떤 순간들,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컨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약받지 않고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